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멋진 통일로 가자. 북한 압박수 라훈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3차 세계평화청년학생 세미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은 4차, 5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는 1997년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즉 1차를 제외하고는 2, 3, 4, 5차 모두 중국 북경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4차는 좀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많은 남한, 그리고 가장 많은 북한 학생들이 참석을 했던 차수였습니다. 그래서 총 26개국 326명이 왔었는데 그 중에 남한에 170명, 북한에 8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1994년도 2월 달에 최초의 1차 세미나를 했었고 2차는 그 당해년도 6월 달에 진행을 했고 3차는 95년 2월, 그러니까 1차, 2차, 3차의 개최 간극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개월에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라고 하셨던 우리 문선명 총재께서는 지속적인 이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남북한의 이세권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차례의 이런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너무 긴 시간 뜸들이지 말고 계속해서 진행하기를 바랬는데 이 3차와 4차의 차이가 2년이 넘습니다. 그럼 그 2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봤을 때 이 4차 세미나를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996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4차 세미나를 해가 넘어가기 전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한반도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북한이 그 잠수함을 동해에 몰래 보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무장 공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간첩을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남한 사회, 국제 사회가 아주 그냥 벌컥 뒤집어진 사건이 바로 1996년도 8월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사건을 보면은 이제 이 잠수함에 있었던 그 승조원들이 나와 가지고 남한의 여러 곳을 활보하고 다니면서 북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죽게 되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그 남한의 군대들이 동원이 되고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96년도 10월에 백골부대에 입대를 했었는데 제가 입대하기 전만 하더라도 분명히 이 군대가 좋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X세대 병사들 해가지고 신세대들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자유로운 병영 문화를 추구한다라고 들어갔는데 8월 달에 이렇게 북한 잠수함이 오므로 인해 가지고 전군에 비상이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자유로운 그런 병영 문화가 아니라 상당히 그 군기 확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만 해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얼마나 그 남북한의 그 긴장감이 높았는가라고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한 이 세미나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또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천도교 교령이 남한에 있던 천도교 교령이 월북을 하기도 했었고 또 북한의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 이 장승길 대사가 또 망명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소모적인 이 비난이 또 계속 오고 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그래도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 간에 그 합의된 그 정신을 어떻게든 살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설득 끝에 겨우겨우 1997년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그 기간이 또 추석이었던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열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2차, 3차 때와 비슷한 일정이었습니다. 환영만찬, 세미나, 그리고 관광, 문화의 밤, 환송만찬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때도 추석이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학생들, 뭐 세계 대학생들 왔지만은 이때는 남한과 북한 대학생들만 모여서 이 통일 윷놀이를 하면서 추석을 서로 감사해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일 윷놀이 판을 보니까
뭐 백두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그래서 독에 걸림모 하면서 그렇게 남한과 북한의 지명을 찾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게임이었기도 했고 아주 모두가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4차에서 참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2006년도에 나중에 이제 7년, 8년 지나고 났을 때에 개성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북한 쪽에서 한 5명 정도의 그 사업자들, 즉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이. 그런데 그 5명 중에 한 명이 아주 눈에 익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내 눈에 익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4차의 북측 대표였던 리명철, 그 당시 김일성 중앙대학교 철학부 5학년 학생이 이제 더 성장해가지고 북한의 아주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차 세미나 때 그 북한 대표로 나오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아주 신기해했던 그랬던 사람이 이 4차 때 북측 대표였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바로 그러면 이어서 이제 4차 세미나는 이것을 마무리하고요. 5차 세미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차 세미나는 1차부터 4차까지 있었던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은 1차부터 4차까지는 3개의 대학생들이 모였다고 한다면은 이 5차는 남한과 북한의 대학생들만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1999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북경, 장소는 항상 같죠. 그리고 날짜도 7월 달에 했던 부분들인데 2개 국가, 즉 남한과 북한, 남한은 143명, 북한은 60명의 학생들만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세계 대학생들이 왔을 때는 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남한과 북한 학생들이 집중해서 대화하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만큼은 남한과 북한 대학생들만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1997년도에 있었던 4차 세미나가 끝나고 이 1999년도에 5차가 이루어졌거든요. 이 사이도 마찬가지로 2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역시 남북관계가 또 한반도 정세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1997년도 12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래도 북한의 그래도 유화적인 입장에 있는 인사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다시 좋아지는 그 상황을 밟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예를 들어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1998년 6월 달에 소떼를 데리고 방북을 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1998년 11월 달에 금강산 관광이 처음으로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북 관계는 되게 좋아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미 관계였습니다. 특히 북한 핵을 두고 여러 가지 미국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특히 1998년 8월 31일 날 아주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1호 발사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1998년도 8월 31일인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북한의 그 핵물질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미국으로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발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을 했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되자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긴장을 했고 미국을 주도로 해가지고 대북 제재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의 갈등이 심화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5차의 남북 대학생 세미나를 열어보자라고 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최 측 간의 그 협의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6월 28일 날 1999년 6월 28일 날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 개최하기로 했던 그 날짜에 10여일 정도 전에 남북 분단 역사상 최초로 서해 교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6월 15일 1999년 6월 15일 제1차 서해 교전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남북의 당국 간 민간 교류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젠 6월 28일 날 5차 세미나를 가려고 저 역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를 보니까 제1차 서해교전이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6월 초부터 여행용 가방도 사고 북한 학생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있었는데 6월 15일 날 서해교전이 발생하니까 6월 28일 날 개최 예정되었던 이 5차 세미나가 무기한 연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큰 실망을 하고 야 이거 올해는 어렵겠다. 왜냐하면 교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 가끔 뭐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연평도 해전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최초의 교전이었거든요. 서해 교전이었거든요. 야 이러다가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정도였는데 다행히 이때 주최 측이었던 우리 카프의 우리 김봉태 회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7월 6일 날 이 5차 세미나를 다시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빠른 시기에 협상을 해가지고 재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6일 날 북경에 가셔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 이후로 7월 25일 날 남북DX 세미나 원래 열기로 했었던 것을 그대로 열자. 비록 한 달이 연기가 되었지만 열자라는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5차 세미나가 더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1차 서해교전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중단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된 것이 바로 이 5차 남북대학생 세미나였기 때문에 야 최초의 이 세미나로 인해 가지고 다시 남북 교류가 확대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망할 수 있었던 바로 이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이제 남북한만의 이 만남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어가 그래도 대부분 같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남한의 북한의 단어가 몇 가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민족의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세미나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심도 깊은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21세기를 위한 청년 대학생들의 역할 이런 식으로 좀 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였고 남한과 북한과 관련된 주제도 소주제도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번 5차 세미나는 대주제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소주제 3개도 다 남북한과 관련된 주제를 다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주제는 통일조국 창건을 위한 청년의 역할이었고 3개의 소주제는 민족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이해 증진 방안. 2번째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족의 자주성. 3번째는 남북 청년 학생 단결과 연대를 통한 통일 문화 창조 이 3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5차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요. 제대한 지 6개월이 안 된 상황에서 참여를 하게 되니까 야 이거 북한 학생들 만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적개심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스스로의 걱정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두려움을 갖고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할까 생각도 했었고 또 제가 또 긴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제2분과 의장을 맡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분과, 2분과, 3분과가 있는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과가 바로 제2분과입니다. 왜냐하면 2분과 주제가 한반도 평화 장착과 민족의 자주성, 즉 남북한 당국 간 회담이나 여러 가지 민간 교류에 있어서 항상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 자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자주성에 있어서 항상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한미군을 나가게 해라. 주한미군이 나가야지만이 남한이 제대로 된 자주성 있는 국가가 아니냐. 어느 나라고 타국의 군대가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남한은 자주성이 없다. 우리는 자주성이 있지 않냐. 북한에 어느 군대가 와 있냐.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거든요. 당연히 남한 입장에서도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지의 미군의 주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러한 그 자주성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항상 싸움과 어떤 갈등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좋은 저에게 이 2분과 네가 맡아라. 2분과 의장으로서 어떻게든 이런 모든 것들을 수습을 하라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으로서 이분과 의장으로서 있다 보니까 이 환영하고 뭐 환영 만찬 또 북한 학생들과 만나고 이렇게 할 때도 아, 나 이분과 의장은 어떻게 잘 할, 또 이분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빨리 그냥 이 세미나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2분과, 1분과, 2분과, 3분과의 세미나가 각 이제 장소가 다른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과는 가장 집중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뭐 남한과 북쪽에 아주 중요한 우리 VIP 분들은 다 2분과로 다 몰려서 왔습니다. 단장님들이 다 2분과로 왔고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공자분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워낙 첨예한 대립될 수 있는 분과니까 아예 네가 일정을 시작할 때 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같이 좀 이렇게 손잡고 노래를 부르면은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해가지고 서로 좀 공격을 덜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남측에서 분과 주제 발표하고 북측에서 분과 주제 발표하기 전에 먼저 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전체가 다 함께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손잡고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이제 뭐 자주성, 뭐 주한미군 철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완화되어서 얘기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했는데 정말 분위기가 좋게 진행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북쪽 단장님께서도 분과의장이 상당히 그 진행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분위기가 되게 웃음도 나오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거의 후반부에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동국대, 지금도 기억납니다. 동국대의 새내기 여학생으로 기억나는데요. 갑자기 좀 이 학생이 좀 순수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질문하겠다고 해서 질문한 게 뭐냐면 북한은 근데 왜 주한미군 나가라고 해요? 주한미군이 나가면 그렇게 좋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주한미군 철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한 단어를 그래도 최대한 안 넣으려고 했는데 이 학생이 어디서 그것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착한 학생인데 아주 순수하게 그것을 이제 질문하니까 갑자기 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을 어떻게 대답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북쪽에 발표했던 학생이 또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다 보니까 남한은 지금 이제 미국의 제국주의의 식민주의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생각했던 것들을 아까 우리의 소원 통일해가지고 좀 잊어버렸던 것을 갑자기 또 그냥 있었던 얘기를 다 토해내는 겁니다. 북측의 주장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남측의 학생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로 이제 또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그 상황이 나오고 저도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학생도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남한 이런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이북, 이남 아니면 뭐 남측, 북측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바란다는 거거든요. 저는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북한이라고 하지 말고 북조선이라고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나중에 또 누가 와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남, 이북, 북측, 북한, 북측, 남측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참 막판에 좀 되게 당황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 힘든 것을 어떻게 또 극복할 것인가 제 묘안이 또 하나 나온 것이 결국은 그거였죠. 자, 여러분 우리 손잡고 다시 일어납시다 해가지고 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또 부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또 통일의 노래를 또 부르니까 아까 또 주한미군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던 부분들 또 다시 또 좀 누그러지면서 각 북측의 단장님, 남측의 단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은 참 오늘 이 세미나만큼 이 북남 간의, 남북 간의 참 생산적이고 또 허심탄회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세미나를 처음 봤다라고 그 당시 우리 허혁필 북측 단장께서도 참 그렇게 치하하면서 모두가 함께 박수치면서 다행히 이 분과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른 분과는 어땠냐고 제가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아주 그냥 조용하고 편안하게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만 정말 힘들었던 이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3분과의 주제가 남북청년학생 단결과 연대를 통한 통일문화 창조였는데 이 3분과의 좀 특징이 뭐냐면 남측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북측 학생에게 그 리트엔텔스가 1998년도에 방북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공연을 봤느냐? 오늘 우리의 주제가
통일 문화 창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같은 한민족으로서 그러한 어떤 동질성을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우리 북측의 학생이 답변했던 게 뭐냐면 리트앤제스 공연을 보았다. 정말 그 리트앤제스 공연을 보면서 한 핏줄임을 강하게 느꼈고 북측도 예술 활동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나 가극이나 예술 활동이 있는데 이 춘향전 같은 부분들에서는 우리도 해외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 리트앤제스에서도 이런 춘향전이나 이런 우리 한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그런 공연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우리 북측에서도 열심히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서로 어떤 동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세미나가 참 제가 진땀을 많이 흘렸던 이 세미나가 잘 마무리가 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북한과 남한과 북한 학생들만 모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체육대회였습니다. 근데 이 체육대회를 또 남한 팀과 북한 팀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남한과 북한 학생들을 섞어가지고 평화팀이 있고 통일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축구, 여학생들은 피구를 했고요. 다 함께 이제 마지막에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아시안 경기장에서 이 체육대회가 진행이 됐으니까 얼마나 좀 대단했겠습니까? 저는 축구 선수였는데요. 제가 2골이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의 우리 형들이 야, 우리 훈일이 축구 정말 잘한다 하면서 엄청나게 또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심판이 지금 우리 한국종교협의회 회장님이신 우리 이현영 회장님께서 심판을 모셨었는데 그 심판을 좀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그냥 많이 힘드셨다고 잘 뛰시지 않고 그냥 심판을 막 보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이겨가지고 우리 남한 형님들, 북한 형님들이 서로 막 얼싸안고 기뻤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남한과 북한 학생들이 서로 또 방을 많이 오갔지 않습니까? 2차, 3차, 4차 때도 그랬긴 했지만은 5차는 뭐 남북한 학생들밖에 없으니까 서로 그냥 왔다 갔다 너희 방에 가냐 내 방에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 가지 좋은 뭐 노래도 부르고 서로 간에 또 얼싸안고 사진도 보여주고 했는데 한 가지 좀 큰 사건이 또 이때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분명히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공주대 학보사 편집장이 왔었거든요. 제가 왜냐면 그 여학생이었는데 여학생한테 저는 왕자대 학보사 편집장이다라고 하니까 좀 약간 좀 썰렁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공주대 그 학보사 편집장이 이제 호텔 방에 왔다 갔다 하면 서로 그 대화하고 시시콜콜한 얘기. 왜냐면 세미나나 또 누가 보고 있을 때에 좀 감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남쪽에서도 뭐 이제 안기부, 북쪽에서는 또 보위부나 이런 쪽에서 와서 감시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완전히 편하게 얘기는 하지 못하는데 호텔 방에 누구도 없는 그 곳에 우리끼리만 있는 상황에서는 3, 4, 5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여자친구 있어요? 뭐 행복하세요? 뭐 먹는 건 잘 먹습니까? 뭐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이런 약간의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얘기하는 과정 속에 갑자기 똑딱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똑딱. 그래서 이 북한 학생들이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큰 소리는 아니었거든요. 저도 같이 있었지만 큰 소리가 아니라 그냥 똑딱 이랬는데 북한 학생이 갑자기 이거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앉아있던 공주대 학보사 편집장 잠바를 갑자기 딱 들춰보니까 거기에 카세트, 녹음 카세트로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녹음기. 큰 문제가 돼버린 거죠. 말하지 않고 북한 학생들, 남학생들 얘기하는 것을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북한 학생들이 갑자기 다 연락을 해가지고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모든 그 호텔 방에서 다 함께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 학생이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학생들은 이게 왜 그러지? 갑자기 왜 그러지? 해가지고 왔는데 밤에 우리 카프의 공직자분들과 청년회 공직자분들과 북측에서 우리는 바로 내일 가겠다. 내일 모레 일정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불법으로 이렇게 녹음할 수 있냐 해가지고 모든 거 다 철수하고 돌아가겠다라고 북측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든 또
그러지 말자. 이거 우리 학생도 아니다. 우리 카프 학생도 아니고 우리 주최 측에 정말 데려온 학생인데 우리도 이렇게 할 줄 몰랐다. 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고 설득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북쪽에서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1차부터 4차까지 그리고 5차까지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있고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와 그리고 김일성 주석과 협의해가지고 결정했던 이 회담이 우리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한 학생의 잘못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수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설득을 해서 겨우겨우 이제 북한 쪽에서도 수용해서 넘어가게 됐던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우리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북쪽에서는 누가 안기부냐, 또 남쪽에서는 누가 또 그러한 것을 또 한편으로 또 도청하는 거 아니냐, 또 몰래 또 이렇게 검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겉으로는 또 웃고 또 춤도 추고 축구도 하고 좋았지만은 항상 우리 4박 5일 동안의 마음속에서는 그러한 긴장감, 뭔가 살얼음을 걷는 듯한 느낌을 항상 가졌던 순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돌아오면서 남북대학생 세미나의 그런 너무나도 좋았고 큰 경험을 갖고 돌아오면서도 우리 많은 남한의 학생들 대화를 해봤을 때 마음속에 큰 어떻게 보면 멍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남북대학생 세미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언론에서 다루게 되었고, 거의 한 종합 일간지는 거의 대부분 이 남북대학생 세미나에 다뤘고요. 그리고 시사 주간지, 월간지에서도 집중 조명해서 이 남북대학생 세미나의 5차례의 내용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이 서해 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남한과 북한의 가교 역할을 했었던 이 남북대학생 세미나. 그리고 그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남북 대학생 세미나는 1차부터 5차 때까지 우리 문선명 총재께서 왜 그 시기에 어려운 부분들을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해가지고 결실을 맺었는가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포석도 있지만은 남북한 대학생들이 만남으로써 남한의 많은 국민들도 통일의 염원을 다시 한번 일깨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많은 여론이 남한과 북한에 어떻게든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주고자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도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기까지 정상들이 6번, 7번을 만나고 나서 수많은 회담을 통해 가지고 통일이 되었는데 남북 분단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직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하셨던 우리 문선명 형제님의 그 노력이 또 이세권, 남북한의 이세권들에게 투영이 되어서 피는 물보다 진하자.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모든 전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결집시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차부터 5차 때까지의 남북대학생 세미나에 대한 전체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